지금 마을은 놀랍도록 고요하기만 합니다. 행사는 물론 주민들 간의 소소한 만남도 뜸해졌다는 한 산골 마을. 우리 잔치도 몇 번 있을 텐데 그 때문에 지금도 마을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지금 서로 얘기를 않고. 그 뒤로는 지금 전부 다 서먹서먹하고 불안하고 생활하기가 다 그러졌어요. 마을에 방범용 CCTV가 생긴 것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 때문이라는데요. 그야말로 더 없이 살 뿐이고 그렇게 예의가 바르고 그런 분이 돌아가셨어요. 궁금한 이야기 나올만 해요, 진짜로. 와요. 어쩌는 사람이 한 10분 내에 그리고 주민들이 입을 모아 궁금해하는 사건은 지난 3월 20일 오전 7시 10분 무렵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한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는 구급대원은 여전히 그날을 기억합니다. 상황실에서 그 낙상으로 환자가 있다고 초기 지령이 내려왔고요. 부분에서 한 4cm 정도 멸상이 있었고요. 무맥박, 무호흡, 이제 무의식 상태였습니다. 넘어져 턱 부분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남자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고 하는데요. 부검 결과 그가 숨진 이유는 외상성 뇌출혈이었습니다. 골절을 동반하거나 추락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게 두부에 외래기 가셔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분은 턱이 밑에가 피부가 찢어져 있고 또 이마로부터 콧등, 입술 여기까지 해서 돌출 부위가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가지면서 쓸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목이 갑자기 뒤로 많이 꺾여지는 작용 이렇게 되다 보니까 뇌 기저등물이 찢어지면서 뇌치중학과 출혈이 강하게 왔다. 그런데 사고 현장을 목격한 마을 주민 강 씨는 숨진 남자의 자세가 어딘가 의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있어. 손바닥을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차렷 자세요? 차렷 자세였어. 차렷 자세. 쓰러진 자세가 우리가 떨어지면 앞으로 떨어지는 것이 왜 이렇게 손이 들어가 있었고 그것도 의문 때문에 생기고. 손으로 땅을 짚을 새도 없이 넘어져 죽음에 이르렀다는 남자. 그는 사건 현장 바로 뒷집에 살고 있었던 68살 윤정만 씨였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6개월이 흘렀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정만 씨의 죽음을 납득하기 어렵다는데요. 여기 지금 평평한 아스팔트인데 방해물도 없고 걸려 넘어질 것도 없고 다른 지병도 없으시고 갑자기 급격히 아버님을 등을 밀어서 되지 않았나. 아니면은 뭐 다리를 걸 수도 있는 거고. 한순간에 칼같이 이렇게 숨지박살났어요. 사망 당시 정만 씨 곁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저씨가 그날 놀러 가려고 8시 반에 관광차를 타려고 밥 한 숟가락 딱 뜻도 안 있어. 체리도 났는데 밖에서 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나오라고. 아침부터 정만 씨 부부의 집 앞을 찾아와 언성을 높였다는 불청객. 그는 동네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고 씨였는데요. 아내가 휴대전화를 챙기러 집에 들어갔던 바로 그때 고 씨와 단둘이 있었던 남편이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뭐 119 풀릴지도 112 풀릴지도 모르지. 사진 찍을지도 모르지. 우리 남편을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죽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어. 대체 두 사람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CCTV도 목격자도 없이 벌어진 사건. 하지만 사건을 해결할 단서가 있습니다. 마당 비닐하우스에 세워져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고 씨를 따라간 정만 씨가 화면 밖으로 사라지고 10여 초 뒤
둔탁한 소리가 들리면서 대화가 끊깁니다. 계속 씨는 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뭔가 계획을 좀 하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족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부터 흥분 상태였던 고 씨가 앞서가던 아버지의 등을 떠밀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고 씨의 석연치 않은 행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많이 드려 먹으셨어요. 술 드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나는 술도 안 건드렸는데 지 혼자 걸어가더니 앞으로 도그러가겠다는 거야. 홀로 낮술을 마시며 식당 직원에게 묻지도 않은 얘기를 들려줬다는 고 씨. 그날 이후 작은 동네에선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사람은 생겨 가시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알들 부른데.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냥 세상을 가버리시니 뭐라고 누가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죽은 자는 대답을 안 하니까 참 궁금해. 말이 많고 그래요. 정말 이것은 살인 사건이다.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린 한 주민에게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전날 그녀는 고 씨와 의미심장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술을 묵떡 먹고 전화를 한 거야. 그 소리요 내는 게 죽인다. 누구를? 얘를 죽인다. 톤이 이거 보다 이 사건이 난 게 그랬을 때 막 다다다 떨리더라고. 그래서 어찌서 그런 일이 났는 거는 국민들끼리 모르고 누가 알겠어. 사건 뒤 고 씨의 얘기를 듣고 싶었다는 유족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축사가 여기가 지금 제가 키우는 축사예요. 10마리 내외로 있었던 것 같아요. 씨도 이제 슬슬 마을을 떠날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느새 그의 축사엔 소 한 마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요. 이미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는 듯한 고 씨. 우린 그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 SBS 방송국 궁금한 이야기와 제작팀인데요. 선생님을 좀 만나뵈러 왔는데 혹시 없어요. 나 지금 없어요. 고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자리를 비운 채였는데요. 우리의 전화 연락은 받아줄까? 여보세요. 예예. 저는 서울 SBS 궁금한 이야기와 이 방송 제작진 김상우라고 합니다. 아이 지금 그 복잡하니까요. 다 경찰에서 조사 다 받고 다 했어요. 내가 주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내가 뭐 도우다 대고 어쩌고 그냥 약속을 다시 잡고 만나주실 수는 있나요? 제가 한번 생각할게요. 네. 며칠 뒤 어렵게 우리와의 만남에 응한 고 씨는 자신 역시 누구보다 답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달 돼가요. 한동안 그냥 인생이 끝난 것처럼 다 그렇게 있었죠. 사건 당일 남자는 왜 정만 씨의 집을 찾았던 걸까? 파란 동, 그 내과에 그거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소 물 먹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못 쓰게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따지러 갔죠. 물 때문이랍니다. 그간 고 씨는 농사에 쓰이는 관정의 물을 자신의 축사에 써왔다는데요. 그 사실을 관정 주인에게 말하고 물을 못 쓰게 한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만 씨 같았다는 겁니다. 이웃 주민 간에 야박하게 구는 정만 씨가 괘씸해 사건 당일 일찍부터 그의 집을 찾아갔다는 고 씨. 그런데 관정 있는 데에서 거기부터 문제점을 제기를 하려고 나는 그쪽을 가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앱을 사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한 몇 미터 가다가 따라오는가 안 따라오는가 이렇게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차례 자세로 피발을 들고 딱 하다가 딱 앞으로 정면으로 넘어지신 거예요. 고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관정을 향해 앞서 걸었던 자신은 절대 상대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고 혼자 걷던 정만 씨가 돌연 앞으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전화에서 뭐 죽이겠다라고 뭐 얘기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사실인가요?
죽이려고 하면은 내가 왜 그 집을 들어가서 죽이든지 저러든지 어찌 대문 바깥에서 벌판에서 나오라고 그 동네 안에서 큰 소리로 해야겠어요. 전날 지인한테 전화 걸어서 죽이겠다 말한 적이 없다. 예. 그럼 이런 얘기는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든지 자기네게 저거야 나한테 그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런데 사건 당일의 흔적이 기록된 블랙박스엔 수상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만 씨가 비닐하우스 옆쪽으로 걸어간 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림자가 포착된 건데요. 여기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여. 내가 앞에 갔는데 그게 그럼 이제 여기 쓰러지셨다고 치고 선생님 그럼 어느쯤 요거 정도. 맞죠? 그래서 한 3, 4m 정도? 분명 정만 씨의 그림자일 거랍니다. 자신은 이미 여러 걸음 앞을 걷고 있었다며 여러 번 강조하는 고 씨. 하지만 이 그림자를 본 유족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을 뒤에서 콱 이불고 급하게 이렇게 앞쪽으로 뛰어가는 장면이죠. 그날 정만 씨는 왜 아스팔트에서 넘어져 죽음에 이르게 됐을까? 우린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3월 20일 일출 상황과 가장 유사한 시간에 고 씨와 유족의 주장을 각각 재현합니다. 그 뒤 영상 분석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 블랙박스에 찍힌 그림자와 재현 영상을 비교해 보기로 한 건데요.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림자의 형상이 움직일 때마다 위치가 바뀌거든요. 걸어가는 방향도 지금 도로 쪽이고요. 피해자 그림자 여기 서 있죠. 그런데 여기 사람이 지나갔어요 지금. 이 동선으로 봤을 때 그럼 피해자는 저기 있고 용의자가 지나간 거예요 저쪽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는 음영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림자가 이제 앞으로 움직일 때 같이 식별이 돼요. 저럴 때 빠르게 움직이면서 뭔가 이렇게 위험량이 발생하는 그런 장면들은 피해자가 실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또 다른 전문가의 판단은 어떨까? 이 비닐하우스 모서리 부분의 움직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보이는 인물이 과연 누굴까? 지금 이때 움직일 때 그림자의 위치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에 있는 위치가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는 그림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비닐하우스의 모서리 부분을 지나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인물인 피의자가 지나갔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고, 화면의 모습을 드러냈던 정만 씨의 그림자를 따라가 보면 그날 앞서 걷고 있었던 게 고 씨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 씨의 주장대로 정만 씨는 원인 모를 이유로 혼자 넘어져 죽음에 이른 걸까요? 하지만 전문가는 이 사건에 주목할 점이 한 가지 더 있다고 말합니다. 낮은 확률이지만은 저희가 아예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일단은 음성상에서는 한번 놓고 얘기하라고 있는데 결국에는 신체 접촉을 암시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노란 선이 이 선을 지나갈 때만 이제 블랙박스에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이 선만 지나가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영역 안에서 서로 뭔가 멱살을 잡는다거나 혹은 신체 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블랙박스에서는 그런 영상까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1%의 가능성조차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옳은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만 씨가 숨진 뒤 고 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건을 한 2달 정도 수사를 했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피의자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가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증거는 충분하다. 일관된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에서의 진실 반응을 이유로 고 씨는 무혐의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유족들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돼 있습니다.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하실랍니까? 하고서 이건 의무사항 아니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한 30분 정도 할까 말할까 엄청 그 갈등을 하다가 내가 이게 안 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을 이제 완전히 떠나실 생각도 하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은? 60년 넘게 살아온 것을 하루아침에 떠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큰 잘못이 있고 못을 오면 모르는데 그 본인들 심정도 생각해서 내 얼굴이 안 보이면 좀 괜찮을까 싶어서 그래요. 마을을 떠나는 건 역시 유족들을 배려해서고 자신은 끝끝내 결백하다는 고씨. 하지만 유족의 의혹은 여전히 깊기만 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이 일이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저희는 죽을 때까지 그런 짐을 안고 살아갈 것 같아요. 두 사람만이 알고 있을 그날의 진실은 정말 뭘까요?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그 답이 알고 싶은 유족들이 정만 씨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꽃도 좋아하고 다 좋아했잖아. 사람 좋아하고 못 지켜줘서 미안해. 나도 진짜 보고 싶다. 남편의 마지막을 보지 못한 게 아내는 마냥 한스럽고 미안하기만 하다는데요. 가족들의 슬픔은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까요?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누명을 벗기 위해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사건은 반드시 끝나야만 하는데요. 그날이 오면 이 도로 위에 놓인 한 점 의혹과 얼룩도 남김없이 지워질 겁니다.